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 이 전공생물 관련돼서, 1년간의 커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출제 경향은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얘기할 게 전공생물 설명인데요. 중등 임용시험 관련돼서. 자, 우선은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반적인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나을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체 커리와 그리고 그 공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그러니까 뭐 강의 특징이죠.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뭐 간단하게 중등 임용시험 관련돼서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일단은 언제 시행공고가 계획될 예정이냐면 대략 보통 10월 달에 시행공고가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TO가 나올 거고요. 보통 이제 이 5월이나 6월 달에 나오는 TO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12월 초니까 요번 2018학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2월 한 2일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대 1 정도 되는 거고요. 자, 출제 경향을 보면 재작년부터 이 기입형 문제가요. 이게 2교시, 3교시 때는 전공, 교육론하고, 그 다음에 전공 내용학, 이 두 가지를 같이 시험 보는데, 이 전공 내용학과 관련돼서 기입형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8개, 6개에서 7개, 8개 중에서 7개로 늘어난 그런 양상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 점수의 비중은 2교시, 3교시에서 80점 만점에 55점 정도, 그러니까 전체 100점 만점에 55점 정도가 전공 내용학 수준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포학, 유전학 50%, 동물생리, 생태학해서 생태학의 비중이 더 높긴 한데, 이렇게 봤을 때 50% 정도 비중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 출제 양상에 약간 변화가 생겼는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 논술형도요. 이 논술형도 한 문제가 다 나오진 않고 10점짜리 한 문제 중에 절반 5점이 전공 내용학. 그래서 한 문제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교과론과 내용학이 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있는 이제 이 문제 유형에 대한 것을 보면은 요즘 그 서술형으로 바뀐 지 4년 됐는데요. 2014년도 15, 16, 17 이렇게 사회를 봤는데, 이 추세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깔끔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포인트를 잡고 있는, 특정한 기작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약간 벗어난 부분을 의외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요번 연도에 문제 나온 거 기입형 문제를 보면요. 기입형 문제에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입형 문제를 보면 우리가 평활근의 이완과 관련돼서 발기와 관련된 기작이 있습니다. 그럼 부교감 신경에서 신호가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평활근의 이완이 일어나면서 혈관 내에 혈류량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발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그런 기작과 관련돼서 사이클릭 GMP의 증가라든가 산화질소에 대한 얘기를 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이번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산화질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구체가 무엇이냐. 이게 아르기닌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시트롤린이 되는 건데,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거 신경을 안 쓰는 친구 같은 경우는 당황하거나 헷갈려서 실수로 틀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입형에 대비해서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요, 좀 더 폭넓게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이라든가 효소라든가 그런 이름들을 같이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서요, 이 그림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림이지만 포커스를 살짝 돌려서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초점을 좀 넓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공부를 해봐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람 네거티브, 그람 파저티브 그 세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외막에 LPS가 있네, 펩티도글리칸이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람 염색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보통 신경 쓰지 않는 다당류 파트,
그래서 다당류 두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아세틸 글루코자민하고 N아세틸 글루코자민하고 뮤라미익 엑시드가 관여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물어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귀찮다고 안 보게 되면 이 기입형 문제 그냥 쓰지를 못하니까 일반적인 그런 쉬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추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깔끔하고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유발하게끔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기입형 문제에서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염색질 응축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H1, 히스톤 1의 기능과 관련돼서 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디테일한 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필요 없이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들을 볼 때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의 특징은 예전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서술형 문제가 문제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짧아졌고요. 그런데 이 문제 소스가 간혹 가다가 미트, 디트, 피트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건데요. 2006년도에 나왔던 이 문제, 요 문제를 그대로 2017년도에 서술형 문제로 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억이 무엇이냐, 니은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기본적인 얘기니까 풀 수가 있는데, 어쨌든 미트, 디트, 피트의 문제 유형을 그대로 옮길 수도 있지만, 옮기는 경우지만 이번 경우는 그 유형을 비슷하게 해서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트, 디트, 피트 문제는 상당히 그 소스가 많고요. 그리고 문제가 어느 정도 잘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06년도에 미트, 디트 문제를 썼는데 이번에는 피트 문제 쓴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2017년도 임용 문제하고요. 2017년도 피트 문제예요. 역시 보면 문제가 똑같아요. 더군다나 이 보기를 보면요. 피트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 보기가 기억 니은드 해놓고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보기를 그대로 서술형에서 작성 방법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순생산량 산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과정을 공부하면서 미트, 디트, 피트 문제 풀어보는 건 좋은데요. 너무 자세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0문제 정도 될 텐데 그것들을 풀어보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최소한 관련된 그림이라든가 뭐 그래프라든가 어떤 모식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론 과정 공부할 때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단어별 문제 풀이를 할 때 그런 경향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변형된 형태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이게 설마 바로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은 하면서 그래도 이 내용 자체는 알아두는 게 좋다고 해서 단원별 문제풀이에 넣었는데 그대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보통 이제 몇 년 지나서 내는데 너무 바로 내서. 그래서 아마도 최소한 한두 문제씩은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론 과정을 공부하면서 미트, 디트, 피트, 특히 피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뭐 스터디를 한다든가 혼자서 그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한다든가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내용 정리도 좋고요.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을 먼저 보니까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이번에 초시생인데 합격한 학생이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합격하고 와서 이제 며칠 전에 몇 주 전이죠. 2월 초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론 과정에 일단 충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론 과정을 하면서 피트 문제를 정리를 하면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먼저 피트 문제부터 풀었다고 하는데 그 피트 문제를 풀 때 챕터별로 다 그 단원별로 정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원별로 정리했다는 것 자체는 그 문제를 바로 파악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 과정의 전체적인 개념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까지 정리를 하게 되니까 전체 생물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기본 과정 수업을 들을 때 그러니까 대략 이맘때쯤인데요. 2월 중하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리를 들어가고 심화 과정 때는 임용 기출 문제라든가 미트, 디트, 피트 문제 정리를 같이 병행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시간을 잘 할애를 해서 미트, 디트, 피트 문제들 좀 일단은 먼저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난이도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풀어보는 것도 좋고요. 근데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그림을 보는 게
이런 문제의 유형이 나오고 이게 어떤 이론 내용에서 관여가 돼 있구나 정도를 파악하고 키워드들을 잘 체크해서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지금 이거 아마도 요걸 좀 먹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배제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논수령의 문제에서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논수령 문제 10점짜리 중에 5점이 할애된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여기에서 문항,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 전공 내용학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짝풀림제를 처리했을 때 ATP 생성량, 당연히 생성 안 되죠. 그런데 O2는 계속되는데 왜 그러냐? 전자전달계가 계속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쓰는 게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본 내용에 충실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고득점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세는, 문제 유형의 추세는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출제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이면서 방향을 살짝 틀어서 실수를 유발한다든가 아니면은 서술형처럼 그런 미트, 디트, 피트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서술형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기본에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지를 감을 잡았을 텐데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실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 원인 분석은 제가 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또 실패한 학생들 그리고 성공한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실패 원인은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단순 암기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만 해요, 공부를. 그래서 어떤 학생이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더래요. 그래서 나에게 이제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그 친구는 기본 생물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반부터 수업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제 수업을 듣기 전에 일반 생물학책 캠벨을 3번인가 4번을 정독을 했대요. 그리고 달달달달 외웠대요. 주변에 합격생들이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 방법이 안 맞았나 봐요. 시험을 보면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고 뭘 쓰라고 하는지를 파악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반 수업을 듣고 나서 어느 정도 기본반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3-4번 그 캠벨 책을 정독을 했는데 캠벨 책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기만 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문제 또 키워드를 모르고요. 모르다 보니까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항상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친구 또 역시 합격을 했어요. 첫 해에는 답을 작성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웃풋 연습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답을 다 작성해서 합격할 줄 알았는데 점수는 실제로는 낮았대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첨삭까지 도와줬어요. 모의고사 끝나고. 근데 역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키워드들이 잘 안 보이게끔 쓰는 경향도 있었고요. 포인트를 살짝 벗어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첨삭으로 교정을 해주고 그 친구는 시험 전날까지 나한테 카톡을 보내서 물어봤죠. 이 내용이 이게 맞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말 결연한 의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절함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 때문에 이 친구는 합격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 친구 합격하길 기다렸는데 합격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하는 스타일이요. 단순 암기였어요. 근데 그걸 바꿔줬죠. 그리고 바꾸다 보니까 좀 재미를 갖게 하고요.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상당히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었죠. 그 친구 상당히 간절했어요. 교사가 상당히 꿈인 그런 친구였는데 다행히 합격을 1, 2차 다 해서 상당히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암기라는 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암기를 해서 이해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몇 년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낮아.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문제 유형 봤듯이 문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하면 문제 파악이 빠르게 되고요. 정말 원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키워드 중심으로 답을 쓰게 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4학년들, 특히 4학년들 같은 경우는 재수는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공부한 친구가 있었어요. 또 제 학생 중에 어떤 친구는 4학년 때 합격은 힘들죠. 이러면서 좀 처음엔 좀 열심히 하다가 심화과정 때 띄엄띄엄 이렇게 뭐 친구 때문에 술을 먹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왔는데 그 친구 시험 볼 때 뭐 내년을 또 기약을 해야겠죠. 어쨌든 시험은 일단 보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해야죠. 이러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고 나서 1차 시험 보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요. 커트라인 2점 차이로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말 듣고 열심히 할 걸. 항상 첫 해는 열심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첫 해부터 안 하면요.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장소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첫 해 반드시 한다는 생각으로. 요번에 학생 4학년인데 초시생인데 합격을 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백지였대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대요. 그냥 하라는 대로 이론 과정에 충실하고 기출문제 정리를 자기가 스스로 하고요. 남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쉬는 시간에도요. 바로 안 일어나고 그날 배운 거, 그 시간에 배운 거, 한 타임 동안 배운 거 바로 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그때그때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정말 질문 자주 했어요. 그래서 재수는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안 되면 재수를 할 수 있지만 그 해에 반드시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려면 간절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올해 안에 끝내야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면 초시생이라도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이제 실패 원인 관련돼서요. 말로는 정말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하는 행동 보면 학습이 후순위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일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내가 그 수업이 끝날 때마다 문제를 줍니다. 복습용 문제, 암기형 문제, 그리고 위클리 테스트. 지금 기본반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안 풀어와요. 요번 주는 왜 안 풀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풀었어요. 요번 주는 공부를 못했네요. 자, 그런데 밥은 먹잖아요. 이게 독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공부라는 건 몇 시간이고 반드시 앉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내용을 배웠다라고 소제목이라도 보면 그게 공부예요. 그렇게 반복 학습을 해야 뇌에서는 이 시냅스가 형성되고 장기 기억화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안 하면 시냅스가 끊어져요. 이러한 시냅스 가소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후순위를 두지 말고요.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학습을.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소제목이라도 10분, 20분이라도 소제목이라도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었지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순위가 되면 진도가 밀리고요. 진도 밀리면 당연히 공부하기 싫죠. 그러면 기본반인데 심화과정에서 공부하지. 심화과정 끝났으니까 뭐 어차피 문제풀이 하는데 그때 공부하지. 자꾸 밀려요. 그러면 결과가 당연히 안 좋겠죠. 여러분들 제가 바라봤을 때 실패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로 이러한 마인드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마인드만 정말 제대로 다잡고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학습 방법과 관련돼서요. 방금 첫 번째 얘기한 실패 원인과 마찬가지인데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면요. 전체적인 얘기가 짜여지고 생물이라는 것은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오는 용어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나오는 물질이 계속 나오고요. 반복되고요. 그 반복된 내용을 알게 되면 기본 원리가 알게 됐으니까 중간중간에 사이사이 끼워주면 돼요. 바로 그 끼워주는 것만 암기하면 되고요. 그러한 암기가 잘 안 될 때는 한 번 보고 외운다라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봐요. 그냥 계속 보다 보면 그 용어 자체가 친숙해져요. 친숙하지 않을 때는 외우기가 힘든데 용어 자체가 친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외워집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반복학습을 해야 장기 기억화되면서 본고사 때까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본고사 때 그렇게 바로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바로바로 생각이 나면 정말 키워드, 어떤 것이 중요한 키워드인지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키워드를 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웃풋까지도 제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 의도 파악과 아웃풋이 제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정말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쓰게 되고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면 암기할 양이 확 줄어들어요. 이 말을 처음 보통 학생들이 안 믿어요. 근데 수업을 듣고 나면 나중에 고개 끄덕거리죠. 그리고 단원별 문제 풀이 때, 자, 이런 건 다 알지? 그러면 다 고개 끄덕거려요. 처음에는 상당히 갸우뚱하던 친구들, 힘들어하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다 괜찮아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해 위주로 한번 해보고요. 이해를 한다는 건 전체 생물학을 이해를 하고요. 세부적으로는 기작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계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최소한 머릿속에만이라도 세포학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웠고 어떤 챕터에서는 무슨 내용들이 있었지. 최소한 그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이라도 정리를 해서 생물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그 소제목이라든가 키워드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단원별 문제 풀이 때 제 그 수업 교재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챕터별로 소제목 그리고 그 키워드들 어떤 내용들을 배웠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보통 한 챕터에 한두 장 정리하면요. 그 30챕터 정리만 해도 60장 이상이 되겠죠.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 많은 양을 하나하나 달달이 외우면 안 되고요. 체계화하고 세부적으로 이 내용은 이런 키워드가 있었고 이런 기작이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해야 유기적으로 연결돼요. 하나의 내용이 한 챕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챕터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은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스터디 그룹은 배운다라는 생각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아웃풋을 연습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남에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고요. 논리성을 갖고서 말을 하면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아웃풋 연습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가르쳐 준다는 생각도 갖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정보,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 변형된 문제를 서로 교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 외로우니까 같이 의지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각자 그 스터디 그룹을 나름대로 거기 안에서 짜고요. 그 스터디 그룹이 상당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1시간 정도 안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느라고. 나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주기 위해서 1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이제 질문을 받아줬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학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해를 통한 암기 반복 학습, 이거는 기본반을 들으면 좋아요. 근데 지금 3월이 된 상황에서 초시생 같은 경우 만약에 기본반을 뭐 기본 수준이야 나 생물학과 출신인데 뭐 모르겠어 라고 생각한 학생들은요. 최소한 일반 생물학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그 파악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 그게 힘들다면 심화반 들어가서요. 심화반에서 공부를 할 때 계속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서로가 어떠한 유기적인 연결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재수생 같은 경우에 일반 생물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 하더라도 일반 생물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다잡고서 심화반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화반에 들어가게 되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벅차고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 풀 때 정확한 그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을 못하니까 최소한 심화반 들어가기 전에는 기본반 수준의 내용을 정리하고요. 만약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심화반 때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 제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 있는데요. 요건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고 원래 지금 이 영상 찍는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항상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같이 나갑니다. 이걸 통합하지 않고요. 같이 나가는 이유는 기본 이론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때 상당수의 내용, 이론 내용을 배우니까 다시 한번 심화 내용을 하면서요. 이 기본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새로운 내용들을 더욱더 첨가를 하죠. 그러니까 제 학생들 제 기본 이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화 이론까지 해서 2번 반복 복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계속해서 앞부분 내용, 뒷부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심화 과정 되면요. 제대로만 들으면 다 이론 내용을 충실한 상태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번 더 보게 돼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는 이번에는 4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심화이론도 역시 4개월입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4개월 잡는데요. 이때는 기출문제를 서술형 문제 4회를 포함해서 풀어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전 연도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일부 발췌해서 기출문제 포함해서요. 단원별 문제를 푸는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의 특징은 복습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용이 아니고요. 모의고사처럼 단원별 문제 풀이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기 때문에 한 문제당 여러 문제, 소문제가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론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월 돼서 한 4회 정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건데, 이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작년처럼 이제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아웃풋이 제대로 안 되거나, 채점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끔 답을 쓰는 것들을 교정을 해줄 생각이고요. 의외로 이 합격한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이 첨삭하는 과정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그 내용들을 충실하게 첨삭에 그러니까 채점자 기준의 입장에서 제가 첨삭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1월 말 정도 되는데 대략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 과정을 다 끝낼 생각이에요. 자, 이제 커리큘럼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래서 심화이론, 기본이론, 심화이론,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최소한 3번 반복하는 그러한 공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심화이론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느냐? 저는 세분화할 때요. 크게 아까도 표현했지만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학, 그리고 생태분류 진화, 식물생리학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학 같은 경우는 세포 이전 단계인데요. 고분자 파트 제대로 이해를 하고 화학결합, 생화학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기본적인 세포학 얘기가 끝나고요. 이 세포학 끝날 다음에는 이제 유전학 파트라고 해서 고분자 중에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유전자라는 DNA 핵산으로부터 만들어지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러한 세포 내에서의 뭐 생화학 기작이라든가 뭐 세포의 그 소기관의 특징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 단계 동물생리학은 편해요. 그래서 동물생리학 같은 경우는 범위는 상당히 많지만 문제가 출제되니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학 이전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동물생리학은 그렇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식물생리학, 그 다음에 분류진화, 그리고 생태학을 또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 전체적인 얘기를 다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심화 내용을 우리가 영역별로 나누면 크게 4영역으로 나눠서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제 강좌 특징은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저는 그 암기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최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좀 이제 초반에는 가끔 해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보면 이 친구들이 왜 안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일부러 어느 정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자 이렇게 설득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직강 듣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좀 듣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론 내용에 충실해야 되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설명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이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그리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 용어가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이것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그만큼 암기할 양이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필요한 부분만 정리할 수 있고요. 사이사이 끼워 넣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물 공부는 그림을 많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모식도라든가 그림을 활용하면 글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그림과 모식도를 많이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따로 정리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판서를 통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따로 이제 노트 정리하지 않아서 좋다. 그래서 상당히 좀 두껍죠. 그런데 필요한 그 키워드 위주로 또 모식도 위주로 그리고 필요한 그림 일부분을 단순화해서 그리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학생들도 그걸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노트를 단권화를 수업 시간에 하게 되면 따로 여러분들이 할
하질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트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 빼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부분은 잘 포스트잇 같은 걸로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그 부위만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론 내용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보충적인 그런 추가적인 그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제가 항상 문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복습용 문제는 여러분들의 아웃풋을 도와주고요. 전체적인 그 개념을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중간 점검용으로요. 주관식 문제를 주고요. 답은 안 줍니다. 어차피 판서를 통해서 노트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쓰는 연습이 돼요. 실제로 합격생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근데 힘들죠. 쓰는 데는 힘들 수 있는데 매주 꼬박꼬박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아웃풋 연습을 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는 챕터 끝날 때마다 한 4, 5개 정도, 어떤 경우는 뭐 많은 경우는 8개까지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그걸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적용 능력 향상하게 하고요. 지금 기본반에서는 암기용 문제, 그래서 기평 문제, 뭐 가로치기, 뭐 이런 문제, 가로 넣기 해서 또 도움을 주는 문제를 제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트 디트 문제 중에서 기본반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때도 암기용 문제 또는 5개념 문제, 그래서 OX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미트 디트 피트 문제 중에서 MDP 문제, 이 기출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위클리 테스트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배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문제를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를 듣든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든 아까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한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또 실패하는 그런 원인들, 그런 것들 잘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심화 과정에서는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열심히 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안에 반드시 합격한다라는 간절함, 그리고 의지,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방문각의 그 전공생물 담당하고 있는 신범식이었습니다.